그리고 뭐 최재관 후보나 또 손명수 후보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양평에 왔는데 실제로 저는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정치인들에게 권한을 맡길 때는 나 좀 잘 살게 해달라. 내가 가진 대한민국 주권자로서의 권력을 당신이 대신 행사하되 우리 모두의 삶,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 힘을 써달라. 이런 뜻으로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맡겨진 권력이지 자기가 고스톱 쳐서 딴 자기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맡긴 주체에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선거를 통해서 그 주권을 잠시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맡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은 당연히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뜻에 따라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가장 나쁜 것이 주인을 잊고 이게 원래 나의 권력이거니 생각하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내가 원래 가진 내 권력이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왕이 되고자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권력을 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주변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면 주인의 입장에서 너 머슴 잘못했다, 너는 더 이상 머슴의 역할을 할 이유가 못 된다, 권력을 박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민주공화국의 존재 이유이고, 바로 주권자가 언제나 당당하게 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어느 날 갑자기 대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안이 원래 검토한 대로 예비 타당성까지 다 통과됐고 모두가 공감하는 십수년 문제없이 진행되어 온 안인데 왜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추측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요. 그래서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습니까? 왜 바꿨느냐? 왜 대안을 냈느냐? 대안이 뭡니까? 이 원안 말고 새로운 안으로 하는 대체안 아닙니까? 대체안. 그런데도 지금 문제가 되니까 백지화하겠다고 합니다. 원안대로 추진하면 되지 않습니까? 원안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백지화하는 것입니까? 정말 제가 어제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뭐 먹으라 이런 겁니까? 한번 반대했으니까 너네 한번 혼나봐라 그런 것입니까? 대안이 오르면 대안으로 추진하고 원안이 오르면 아 이거 대안 잘못됐습니다, 다시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추진하면 될 일이지, 아니 행패 부리는 것입니까? 왜 백지화를 하는 것입니까? 백지화를. 이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행사하는 이런 집단들은 국민의 대리인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치란 언제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권한을 부여하고 부여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지를 잘 감시한 후에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 권력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줄 때는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앞으로 더 잘할 것 같으니까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에서는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만했다, 견딜만하다, 앞으로 더 잘할 것 같다 라고 하면 다시
권력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못했다, 도저히 못 살겠다, 못 참겠다, 앞으로 더 나빠질 것 같다, 이러면 다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해서 주권자로서의 책임, 주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김성교 의원, 전 의원이죠. 김성교 전 의원이 공천을 받고 이 양평 고속도로 이 종점 변경안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원희룡 전 장관도 공천을 받았습니다. 돈 봉투 받은 사람도 영상까지 찍혔는데 돌려줬다고 주장을 하면서 또 공천 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탄핵을 엄호하는 사람도 공천 받습니다. 대체 국민의힘은 이런 분들 내세워서 국민에게 심판받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비난하기 바쁩니다. 민주당 어제 밤에 참으로 놀랄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유능하고 좋은 국회의원들께서 참으로 가슴 아프지만 경쟁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탈락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고 국민이 당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경선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국민들은 변화를 원합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또 갈등이니 내홍이니 무슨 누구 편이니 누구 편이 아니니 이렇게 또 몰아갑니다. 정말로 옳지 않은 일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당원의 선택을 왜 그렇게 폄하하는 것입니까? 국민 주권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게 우리 민주당의 공천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정부 여당 스스로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과연 국민들에게 나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다시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국민들께서 살아 깨어 있음을 국민들께서는 언제나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판단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더 길게 얘기하면 자꾸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 언론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질문 있으신 의원님들 계십니까? 왜 평소에는 막 열심히 하시더니 오늘은 올해 안에 정권 바꾸자. 없어요? 말씀하세요? 잠깐 조용히 좀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어제 민주당에서 재발의하셨는데 이거 좀 어떤 의미로 보면 될지. 네. 나쁜 짓 세속에 해야지.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법이 재의결돼서 최종적으로 부결이 확정되자마자 아마 국민의힘에서 친윤 공천, 소위 공천 학살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기다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정의 기본 질서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주가 조작 의혹이 상당한 증거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도 조사를 하거나 압수수색을 받거나 기소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카더라 소문만으로 기소돼서 재판정에 끌려다닙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주가 조작, 거기다가 기월백 사건, 그리고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당연히 특검을 재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소속 국회의원들께서 재발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용은 약간 다르겠지요. 좀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록 여러 가지 여건상의 한계가 있더라도 국민과 함께 반드시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님, 민주당 정권 심판론으로 지지율 반등시켜야 되는 시점인데 어제 경선 결과 때문에 다시 비명 행사 논란 불붙은 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질문다운 질문 좀 합시다. 잠깐만 여러분, 기자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꼭 본인의 개인적인 뜻이어서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또 다른 입장에서 질문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가지고 그렇게 과민 반응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답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제 공천은 예를 들면 단수 공천이 아니고 경선을 한 것입니다. 경선을 한 것이고, 경선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분들을 2분 또는 3분을 뽑아서 국민과 당원의 판단에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천 규칙은 이미 1년 전에 만들어져 있던 것이고, 또 평가 역시 작년에 이미 다 완료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경선의 결과를 제가 개별적으로 몇 군데 체크를 해봤는데, 현역이 저희 진 구역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구역이 가산, 거의 감산 없이 결판이 난 걸로 합니다. 현역이 탈락한 곳, 한 곳은 지금 불분명한데 다른 곳은 감산이니 뭐 가산이니 이런 거 없이 결론이 났다고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친명 비명 아무 관계가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친명과 비명만 있습니까? 그리고 어딘가에 보면 단수 추천 받으면은 친명됐다가 다시 재심해서 경선을 바뀌니까 비명이라 부르다 그랬다. 다시 또 최고위에서 단수로 재심을 기각하니까 이번엔 또 친명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목표를 두고 분열 갈등의 프레임으로 몰아넣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원과 국민들은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혁신 공천, 그리고 공천 혁명입니다. 과거 어떤 경선에서도 이렇게 당원과 국민에 의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현역이 탈락할 경우가 없습니다. 이거 누군가가 일부러 만든 거 아닙니다. 당원들에게 투표권을 드렸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무당층인 우리 국민들께서 선택한 것을 절반을 반영해서 5대5로 결론난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과 당원의 뜻입니다. 이것을
무슨 비명이라서 혜택을 보고 뭐 무슨 친명이라서 비명이라서 손해를 피해를 보고 뭐 친명이라서 이익을 보고 이렇게 보시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마도 지금까지는 가려져 왔던 국민의힘의 정말 보훈 공천, 특권 공천, 현역 불패, 기득권 공천에 반해서 민주당의 혁신 공천, 투명 공천, 시스템 공천, 공천 혁명이 국민들께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당과 일부 악의적 언론들이 공천 혁신의 과정에서, 공천 혁명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진통, 개혁의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아픔을 마치 심각한 분열, 내홍, 갈등인 것처럼 과장하고 포장을 했지만, 이제 어제 이 경선 과정을 보시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의 공천이 매우 시스템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국민의힘의 저 국민의 뜻에 반하는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도 못하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15점씩 점수를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임의로 줄 수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이해하기 어려운 공천 시스템과도 비교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이 오해 속에서 벌어진 이 혼란, 국민들께서 민주당 공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잘못된, 오도된 의심이 사라지고, 민주당이 역시 공천 잘하는구나, 혁신 공천했구나, 개혁 공천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저희들에 대한 기대도 다시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네. 질문했으면 기사로 쓰라고. 잠깐만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지 마세요. 네. 지금당 수준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네. 제가 기자회견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옆에서 구경하시면서 조용히 해주세요. 어제 경선 발표된 거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인데요. 서울 은평구 을 같은 경우에는 김우영 강원도당 하셨던 경선에서 승리하셨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최고위 과정이라든지 지도부 내에서도 강원도당에서 은평을에 오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된 바도 있는데, 혹시 대표님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은평을 경선 역시도 뭐 가산, 감산 이런 거 전혀 없이 압도적으로 김우영 후보가 이겼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당직과 관련된 부분은 당 내의 문제이고, 피선거권 또는 선거권에 관한 문제는 원칙에 따라서 당원과 또 국민들께 맡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판단하시죠. 들리나? 그 전날 원희룡 후보가 서울역효 고속도로 관련해서 대표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대표님 입장 궁금합니다.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미 원안이라고 하는 하나의 안이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돼서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으로 결정돼 있었는데, 아까 이소영 의원께서 잘 설명하셨던 것처럼 원희룡 장관께서 취임한 이후에 어떤 변경안, 대체안이잖아요. 대체안이 보고됐고, 또 그에 따라서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다음 절차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대안을 추진한 것이죠. 그 이전에 본인이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저희로서는 대체 그 전에 그럼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용역사가 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용역사는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가 참고하기 위한 대외 기관일 뿐이죠. 결정은 국토부가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